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가 연일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이 지표들을 잘 소화를 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를 곧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랠리를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2%로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에는 거시경제 지표와 더불어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스가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으로 인해서 상승 국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전반적으로 관세 불확실성의 피해가 크지 않다. 이런 낙관론이 시장에 확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빅테크 주가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스트래티지도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1분기에 42억 달러의 손실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 중심 전략을 지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요. 새로운 210억 달러 규모의 시장가 주식 발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통해서도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1분기에는 비트코인이 가격 하락을 하면서 손실을 냈지만 2분기에 들어서 가격이 많이 반등을 하면서 또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전반적인 움직임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스트래티지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망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관세와 관련해서 중국의 관영 매체가 보도를 하나 내보냈는데요. 최근에 미국이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중국과 적극적으로 접촉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굉장히 초조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백악관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진전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정상적인 복귀와 관련된 조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발표된 주요 지표 중에서 그저께 발표된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에서 구인 이직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이 침체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어제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도 이전치와 예측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고용이 침체되는 국면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자 지수도 2달 연속으로 위축 국면을 보여줬습니다. 이전치를 하회를 한 건데요. 그럼에도 시장 예측치보다는 상회를 하면서 일정 부분 영향이 상쇄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요. 연준에서 가장 주목하는 고용지표입니다.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잘 소화하고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금리 발표까지 소화를 해야지 단기적인 거시경제 이벤트를 잘 소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CME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은 6월 말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42.3%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40%대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전날 대비로는 상승의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은행도 기준금리를 발표를 했는데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된 디지털 자산 관련 기관 투자자들의 제출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건수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지표가 의미하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표에서는 비트코인 관련된 표만 보여드렸는데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과 카르다노, 도지코인 같은 알트코인의 제출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변화는요, 기관 투자 전략의 다각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과 다양한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 이 기관 투자자들의 가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시장에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고래들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꾸준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추세들이 매수세로 더 강하게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투자 집단별로 축적 지수를 한번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을 1만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고래들은 강력하게 매수의 움직임을 이어가면서 이 지수가 0.9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아래로 1000개에서 10,000개, 100개에서 1000개를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도 더 강하게 파란색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0.8에서 0.9를 기록을 하면서 역시나
매수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바로 그 다음에 있는 10개에서 100개를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도 0.6으로 현재 매수로 전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매도세가 더 강하게 있었다면은 이 주체들도 매수세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1개에서 10개 그리고 1개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주체들만 계속해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래들의 움직임이 매수세로 전환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비트코인이 가야 될 길이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수요, 그중에서도 미국 기관 수요를 확인하는 데 가장 유효한 지표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동안 4월에 들어서서 이렇게 크게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가 다시 잠잠한 국면들을 보였는데 또 이렇게 크게 한번 뛰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미국 기관들의 진입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도 바이낸스 거래소의 펀딩비가 여전히 음수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현물 매수와 선물 숏 포지션의 해칭 전략일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상승 분위기를 의심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되었다. 이런 분석이 가장 유효한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이 중요한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시그널들이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복합 지표상으로 봤을 때 현재 이 지표가 0.8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경계선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표가 0.8을 넘어서서 과연 1까지 넘어설 수 있을지 그 부분들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를 경계로 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올 수 있는데 0.8에서 1 정도 사이에서 머물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90K에서 대략적으로 110K 정도 사이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 비율이 1.0까지 넘어서서 지난 2024년에 지역 고점을 찍었던 그때의 패턴과 비슷한 수준을 넘어서게 됐을 때는 대략적으로 150K에서 175K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시나리오만 생각할 수는 없겠죠. 이 구간에서 넘지 못하고 다시 하회하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90K를 경계로 해서 90에서 95K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현재 추세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여러 호재상으로 봤을 때, 사이클 패턴으로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최소한 0.8을 넘어서서 1.0 근처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패턴은 단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크립토컨트 분석가의 의견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비트코인의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단기 보유자들의 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패턴들이 나타나는데 이 패턴도 작년 2번의 지역 고점을 찍기 전에 나타났던 패턴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단기 투자자, 하루에서 일주일 동안 보유한 이 투자자들이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투심이 돌아오고 있다는 의미이면서 투기적인 자본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로 봤을 때 현재 58.2%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작년 2번의 고점을 찍었던 그 구간에서는 165%와 144%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각각 7만 달러와 10만 달러를 넘어서는 구간들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적극적인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단기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이 구간보다는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던데요. 만약에 140%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대략적으로 17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이 지표상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대세 상승장 패턴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상승률이 더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수준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상승 랠리가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구간보다는 월등하게 더 높은 구간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메이어 멀티플 상으로 이 목표 가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지표는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선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지 혹은 낮은지를 가지고서 목표 가격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즉 추세를 확인하는 지표인데요. 현재 이 구간에 와 있고 작년에 2번의 단기 랠리에서는 이 구간들이 주황색 선을 넘어서거나 주황색 선을 터치하고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이 구간을 터치한다라고 했을 때 가격대가 이 구간에 도달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대략적으로 13만 5천 달러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상승하면서 메이어 멀티플 지표도 꾸준히 상승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은 가격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헤드라인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이죠. CIA의 부국장이 비트코인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고지를 점해야 하는 분야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인 자산이고 그리고 지정학적인 자산인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CIA의 부국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5월에 들어서면서 중요한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 규제안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가 5월 6일로 예정되어 있는 청문회에 앞서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웨이신 더 블록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이죠. 에릭 트럼프가 아부다비의 투자업체인 MGX의 바이낸스 20억 달러 투자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1이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금융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고 지난 수년 동안에 대형은행들이 트럼프 일가를 공격해 왔는데 그들을 후회하게 만들 최고의 무기가 바로 암호화폐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일가가 암호화폐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가 온라인 증권 플랫폼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위 증권사이죠. 찰스 슈왑도 12개월 이내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현물 거래를 허용할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스트래티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더 블록체인 그룹이 공시를 통해서 오는 2034년까지 최소 17만 BTC에서 최대 26만 BTC를 매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올해 비트코인 보유량을 1000개에서 3000개로 늘리겠다라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현재는 보유량이 620개입니다. 자, 이런 움직임들을 촉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스트래티지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과 함께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본인 X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신의 재무 설계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하면서 허락할 즈음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대략적으로 100만 달러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재무 설계사들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최고의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권장할 시점에는 이미 1000만 달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은 대세가 되기 전에 이 좋은 자산을 저가에 꾸준히 매집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고래가 일정 부분 매도를 했다가 다시 매수를 하고 전체적으로는 관망의 움직임을 이어가는 가운데 두 번째로 큰 보라색도 진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 나머지 주체들은 대부분 다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전체적인 주문량에서는 요 구간에서 일정 부분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매도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중요한 변곡점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체인 지표상으로도 그렇고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구간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요. 볼륨 프로파일상으로 가장 많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이 구간을 일시적으로 돌파를 했다가 다시 하회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다시 현재 시점에서도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하고 다시 지지까지 성공을 받게 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계속해서 넘지 못하고 다시 하회하게 됐을 때는 122평선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22평선이 52평선과 202평선을 상방 돌파를 했고 122평선을 상방 돌파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까지 상방 돌파하게 됐을 때는 추세가 또 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RSI 상으로 봤을 때 다시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주요 매물대 구성으로 봤을 때 현재 가격 구간으로 하방에 더 두텁게 물량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이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 다져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가격 상방으로는 앞서 보여드렸던 볼륨 프로파일상의 구간이 요 구간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96.3에서 98.3K까지 물량이 아주 밀집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지 구간은 93.3에서 96.2K 사이에 물량이 밀집이 많이 되어 있는데 94.7K에 가장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도 97.6K에 숏 포지션이 밀집이 되어 있고 95.5K에 롱 포지션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서 어떤 구간들을 청산하고 올라가게 될지를 주목하셔야 되고
청산이 일어났을 때는 연쇄 청산에 의해서 가격이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96.9K를 상회를 하고 있는데 다시 97K를 상방 돌파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구간들을 지지 구간으로 바꿔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